자, 64번 한번 볼게. 자, 어느 고속버스를 예약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이 고속버스에 탑승하는 사람이 90%라고 한대. 좌석이 28개인 고속버스를 30명이 예약한 경우에 실제로 좌석이 부족할 확률을 구하래. 좌석은 28개인데 30명이 예약을 했다고. 그러면은 30명이, 그러니까 좌석이 부족하려면 몇 명이 와야 돼? 좌석이 부족한 경우가 몇 명이 왔을 때 부족하지? 29명이 오거나 또 30명이 오면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럴 확률을 찾으라고. 근데 지금 여기서 실제로 탑승하는 탑승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뭘 보고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문구를 보고? 30명이 예약을 했어. 그치? 30번에 독립 시행을 한 거지. 그러니까 저걸 보고 이항 분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시행 횟수는 30회가 되고 탑승을 실제로 하는 사람의 그 확률이 90%니까 확률은 10분의 9라고 생각한다고. 맞아?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우리는 x가 29 이상일 확률을 찾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좌석이 부족하니까, 맞지? 이 좌석이 부족할 확률을 이제 이걸로 찾는 건데, 그럼 얘는 당연히 이산 확률 변수기 때문에 x가 29일 확률과 30일 확률을 더해주면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이 29일 확률은 뭔데? 29일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데? 불러봐. 직가려봐 빨리. 어떻게 구하는데 여기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야? 확률 이름이 뭐야 이게? 독립시행이잖아, 그지? 독립시행.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으로 구하는 거죠, 확률로. 30C 얼마라고? 뭐라고? 30C. 뭐? 1이 왜 나와? 30C 뭐라고? 말해, 씨. 29, 그래, 29. 29. 물론 30C랑 같지. 근데 이제 이 30C, 29 의미가 다르잖아. 맞지? 일단 이렇게 쓰라고. 또, 그 다음에 뭐야? 10분의 9에, 그 다음에, 1에 1제곱 더하기, 그 다음 뭔데? 빠빠 불러봐. 30C 30에, 그 다음에 10분의 9에 30제곱이지. 그치? 요거 계산하는 거지, 요거. 근데 당연히 이게 0.9인데 0.9에 29제곱을 모르니까 문제에서 알려주겠지. 그럼 요 놈이 30, 얘가 30이잖아. 30C 1이니까. 그럼 얘랑 걔랑 곱하면 이제 약분돼서 그냥 3 나올 거고, 0.9에 29제곱은 얼마야? 0.047이잖아. 이거 계산하고, 얘는 어차피 1이고 0.9에 30제곱이니까 0.042가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0.34, 12, 14, 1인가 나오네. 0.042가 되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야? 0.183인가 나오겠네. 요게 답이지. 됐냐? 별거 없지? 그치? 그리고 가끔 이제 문제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어떻게도 나오냐면 이것만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29제곱은 안 주고 이렇게만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만. 그러면 이렇게만 주어졌을 때 이 값은 그냥 쓰면 되는데,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구하겠어? 맞아. 그거야. 0.9에 29제곱 곱하기 0.9라고 생각해서 얘가 이제 뭐야? 얘 10분의 9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0.042니까. 그래서 0.9에 29제곱에 0.042 곱하기 뭐 9분의 1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됐냐? 그러니까 요거 안 주어졌다고 못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나 정도의 차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됐지? 다음 67. 자,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평균 분산 구하래. 자, 이 확률 질량 함수 이 식의 형태를 보니까 이게 뭐야?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아니 이 식의 이름. 독립시행이지, 그치? 그러니까 독립시행이니까 x라는 확률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독립시행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우리 독립시행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p의 x제곱에 1마 p의 45 마이너스 x제곱으로 나타내야 되잖아. 맞아? 근데 지금 형태는 아니지. 조금 변형이 되어 있지, 그지? 그래서 저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런 형태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저걸 어떻게 쪼개면 될까? 일단 P가 뭐일 것 같아? 봤을 때. 저 식에서 봤을 때 P가 뭘까? 2 하나? 2는 확률이 아닌데? 응. 3분의 2겠지, 그지? 3분의 2. 분모가 3의 거듭제곱이니까. 3분의 2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의 지수에 x가 들어가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지. 저기 2에 x가 있네. 그러면 2가 이제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에 들어가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3분의 2의 x제곱을 써주면 되고, 그럼 당연히 이 사건은 뭐야?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써서 얘를 45-x라고 하면 이걸 실제로 이제 정리를 했을 때 분모는 그냥 3의 45제곱만 남는 게 맞지. 그렇지 않아? 얘 x제곱에 45-x제곱 더하면 x가 사라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분모는 45만 남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얘를 아예 합친 거지. 합쳐서 저렇게 쓴 거지. 헷갈리게 하려고 너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서의 이제 이항분포를 기호로 표현할 수 있잖아. 시행횟수 몇 번이야? 45번의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평균은 얼마인데? 30. 분산은 10. 그렇지. 됐어. 됐지? 오케이. 다음 68. 이항분포를 따르는 x의 표준 편차가 최대일 때 x의 평균을 구하래. 표준 편차 어떻게 돼? 루트 얼마? 20 p 그 다음 뭐야? 립싱까지 말고 빨리 얘기해. 얼마야? 뭐라고? 1마 p. 그치. 이렇게 맞아. 맞지? 이게 표준 편차. 이거 전개하면 뭔데? 전개 쭉 해서 정리 한번 해봐. 뭐야? 마이너스 20p에 뭐야? 제곱 플러스 뭐야? 20p 아니야?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2차 함수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꼭지점에서 나오지, 그치? 얼만데? p가 뭐일 때? 대칭축의 방정식이야. 대칭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 그지? 얼마야? 2분의 1이지. 오케이? p가 2분의 1. 그러니까 p가 2분의 1일 때가 최대라고. 그때 우리는 평균 구하고 싶은 거야. 이 최대 값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평균은 얼만데? 2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10이겠지. 어려워 이게? 쉽지? 다음 70번.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여기에 만족할 때 시그마 3x-1을 구하래. x제곱의 평균은 어디 들어가 있어? 뭐에 들어가 있지? 뭘 구할 때 쓰지? x제곱의 평균은? 분산 구할 때 쓰지, 분산. 분산에 x제곱의 평균이 있고 그 다음 평균의 제곱이 있잖아. 분산 어때? 불러봐. 분산. n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얘가 40으로 나와 있지. 평균은 얼마?
3분의 n 제곱이지. 맞아? 계산하면 9분의 2n 40 마이너스 9분의 1n 제곱. 9 곱하면 2n은 360 마이너스 n 제곱. 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360은 0. 18, 20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n 얼마? 18이겠지. 자연수일 테니까. 그 이때 시그마 3x 마이너스 1을 구하래. 얘는 뭐야? 3 시그마 x. 좋아. 3 곱하기 루트. 분산이잖아. 분산. 얼만데? 분산은 아까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다 n에다가 18 대입하면 얼마 나와? 4 나오지 4. 그치? 그러니까 3 곱하기 2니까 6이겠지. 됐어? 그 다음 74. 어느 옷가게에서 티셔츠랑 바지를 각각 2mm 한 개씩 넣어 한 세트로 만들려고 한대. 이 옷가게의 티셔츠의 분량률이 0.05고 바지의 분량률이 0.04. 1000세트를 만들 때 모두 정상인 세트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그럼 이 x가 뭘 따르는 거야? x가 뭐라고? 아니 x가 지금 모두 정상인 세트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며. 맞아? 그럼 x가 뭘 따르냐고. 이항분포를 따르겠지. 오케이? 뭘 보고? 1000세트를 만들었잖아. 1000번의 독립시행을 한 거지. 실제로 너네가 이제 감정이입을 좀 해봐. 1000세트를 만들어야 돼. 너네가 직원이라서. 직접 다 만들어야 돼. 1000번의 독립시행을 한 거야. 맞지? 그러니까 1000번의 독립시행, 이항분포가 되는 거지. 그리고 x가 뭐라고 했어? x 잘 봐야 돼. 확률 변수가 뭔지를 잘 봐야 돼. 정상인 세트의 개수를 x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확률은 무슨 확률이 들어오는 거야? 정상일 확률이 들어오는 거지. 두 개 모두 다. 티셔츠랑 바지가 다 정상인 걸 들어오는 거잖아. 근데 티셔츠의 분량률이 얼마래? 0.05래매. 그럼 티셔츠의 정상일 확률은 얼마야? 100분의 95겠지. 그지? 0.95가 되겠지. 바지는 어떻게 돼 그러면? 정상일 확률이 100분의 96이 되겠지. 맞아? 둘 모두 정상이 돼야 하니까 둘이 그냥 곱하면 되잖아. 맞아? 그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티셔츠가 분량인 거랑 바지가 분량인 거는 서로 독립일 거 아니야 또. 그렇지 않아? 이거 관련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둘이 그냥 곱해서 이제 모두 정상일 확률은 이제 둘 다 모두 각각 정상일 확률을 그냥 곱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계산해보면 얼만데 이게? 약분 좀 하면 어떻게 돼? 얘 얼마야 이거? 96은 16 곱하기 6이니까 16이 약분이 되네. 4 약분 되잖아. 여기 5 남겠네. 5. 여기 6 남을 거고. 그 다음 5 하나 약분할 수 있네. 19가 되겠네. 맞냐? 5가 아니라 25 남는구나. 이렇게. 그럼 5 하나 까면 여기 5 하나 남네. 그럼 125분의 19 곱하기 6이니까 96에 54. 114 나오네. 114. 그러니까 두 개 모두 정상일 확률은 125분의 114가 되는 거지. 됐어? 여기서 이제 2분의 1x 마이너스 6이래. 이게 얼마라고? 이게 뭐라고? 2분의 1 2x 마이너스 6이라고. 평균만 구하면 될 거 아니야. 평균 얼만데 여기서? 얘가 5의 세제곱이잖아. 2의 세제곱도 있고, 그지? 그러면 5의 세제곱 약분되면서 어떻게 돼? 2의 세제곱 8이니까. 8 곱하기 114잖아. 얼만데? 32에 910인가 뭐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912? 답이 아니네. 여기다 912 대입을 해야지. 2로 나눠주면 얼마야? 450에다가 456인가? 456 마이너스 6이니까 450이 답이겠지. 됐어? 그 다음 80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저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래. 잘 봐. 요것도 잘 나오는 유형이라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정규분포 그래프가 있어. 가운데가 평균 7. 맞지? 그러면 지금 주어진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A-5부터 A-3까지. 그렇지. 모르잖아. 맞지? 근데 간격은 얼마인데? 간격은 2로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간격이 2로 정해진 상태야. 그럼 봐봐. 이 정도라고 치면 요만큼 간격이 정해진 거야. 그리고 A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어찌됐건 이 범위에 해당하는 X축이랑 그 fx 요 함수 요거의 면적이잖아. 둘러싸인 면적. 그게 넓이 그게 이제 확률이 되니까. 그럼 생각해봐. 이걸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있을 때가 면적이 제일 크겠냐? 가운데 있을 때가 제일 크겠지. 그치? 가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A-5와 A-3의 중점이 뭐일 때? 평균일 때. 그치? 7. 이때가 제일 크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A-5랑 A-3의 중점이 7일 때가 제일 크다. 그래서 얘가 2A-8이니까 나누기 2를 하면 얼만데? 약분 때리면 A-4는 7이라서 A 값은 얼마? 11이겠지. 그래서 81.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함수 fk를 저렇게 얘기한대. 그치? 얘도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간격은 얼마? 4지. 그치? 이것도 이제 정규분포 그래프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 가운데가 지금 8이지. 그치? 그러니까 간격이 4인 범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 K 값에 따라서 좀 변할 텐데 일단 기억부터 한번 볼게. F2하고 F10이 같대. 확인 한번 해볼게. 2 대입하면 얼마야? K에다 2 대입하면 얼만데? 2 이상 뭐야? 6 이하지. 10 대입하면 뭐야? P가? 10 이상 14 이하지. 맞아? 이게 같은지 확인해보라는 얘기인데 자, 2하고 6이라는 거는 여기서 좀 표시를 해봤을 때 한 요 정도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8을 기준으로 2만큼 떨어져 있고 6만큼 떨어져 있잖아. 맞지? 그 다음 10하고 14도 어때? 8을 기준으로 2만큼 떨어져 있고 6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겠어, 확률은? 같겠지, 그지? 좌우 대칭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 니은은 K가 8일 때 최대값 같는데 아까도 얘기했지. 그치? 요 K하고 K 플러스 4의 중점이 얼마일 때? 이거의 중점이 얼마일 때? 8일 때, 평균일 때, 이때가 최대라고. 그래서 2K 플러스 4니까 약분 때리면은 K 플러스 2가 8일 때잖아. 그럼 K가 얼마일 때야? 6일 때가 최대인 거지. 그치? 그래서 니은은 틀렸지. 그래서 디귿은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FA하고 F12-A가 같대. 어때? 같나? 이것도 그냥 대입해봐. 이걸 이 상태로 보기 힘드니까 대입을 해봐. 그럼 P 얼마야? A 이상 A 마이너스 플러스 4 이하 그리고 P 12-A 그리고 얼마냐? 16-A인가? 맞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게 같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생각해봐. 이게 같으려면 아예 이 범위랑 이 범위 자체가 어떠면 돼? 그냥 똑같으면 되잖아. 그치? 아예 같은 경우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뭐 그냥 비교 하나만 해볼게. 요거랑 요쪽을 비교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A하고 12-A 자체가 그냥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아예 범위 자체가 그냥 똑같은 거야, 완벽하게. 그러면 이때는 A 값은 당연히 6이겠지. 맞아? 이러면 똑같지, 그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근데 이제 범위 자체는 다르더라도 얘가 정규분포의 특징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맞지? 이 범위 자체가 저 가운데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범위면 그럼 확률이 같을 거 아니야.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지금 요거 기억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지,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맞아? 그러면은 면적이 같으니까 확률도 같겠지. 맞아?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 얘하고 얘의 중점이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중점이 뭐가 되면 돼? 8이 되면 되겠지. 이 둘의 중점이. 마찬가지 얘하고 얘의 중점도 8이고. 맞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얘기야. 이걸로 하든 상관은 없지.
그럼 이 둘의 중점을 계산해봐. a 플러스 4 더하기 12 마이너스 a 나누기 2 얼마인데 계산하면 실제로? 8 나오잖아. 그치? a 값에 관계없이 8이 나오지. 그렇다는 얘기는 항상 이 둘이 뭐란 얘기야? 좌우 대칭이란 얘기지. 됐어? 그러면 넓이가 당연히 어때? 같겠지. 그러니까 확률도 같겠지. 됐냐? 그리고 a가 6일 때가 뭐였어 아까? 가운데 있을 때 아니야? 니은에서. 그치?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랑 확률 범위 자체가 같은 거잖아. 가운데 있을 때. 됐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항상 이게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됐지? (83)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적에 성립할 때 a, b를 이용해서 표현하래. 자, 이런 문제도 좀 잘 나오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림 대칭성이라든지 뭐 그런 거 이용해서, 그러니까 대칭성 이용하는 거야. 대칭성 이용해서 이제 a, b로 표현해봐라 뭐 이런 건데, 가운데 평균 m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건 m-알파거든. 여기 정도로 써볼게. 아까 알파가 아니라 좀 감마지. 감마가 아니라 저 시그마구나. 표준편차. 표준편차 얘기하는 거지. m 플러스 시그마. 요만큼이 a라고 나왔어. 그치? 요만큼. 그리고 m-2 시그마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가 b라고 나왔지. 이렇게. 요만큼까지가 이제 b. 됐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건 어디냐면 m-2 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를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까지. 요만큼을 표현하고 싶은 거지.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라고 쓰면 돼? 2분의 b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 쓰면 돼? 2분의 a라고 쓰면 되지. 그럼 그 둘을 뭐 하는데? 더하면 되지. 뭐야 2분의 a 플러스 b잖아.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을 때 좀 보이는 게 있지. 아무래도. 맞지? 그러니까 이걸 저거를 그냥 저 상태에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안 된다고. 안 보인다고 잘. 그래서 그림을 무조건 그려서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나오는 거야. 지금 되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2로만 나눠서 이제 더하면 된다라는 좀 쉬운 그림으로 나온 건데, 더 어렵게 나온다고 실제 나올 때는. 맞지? 아무튼 그림 그려서 찾아보면 된다. 그 다음 85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m부터 x까지 표와 같대. x의 정규분포가 지금 4,4의 제곱이거든. 평균 4의 표준편차 4인 정규분포래. 표를 이용해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 이 허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래. 허근을 갖는 조건이 뭐야?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지. 맞아? 이럴 확률 찾으라고. 그럼 이건 또 부등식으로 풀 수 있잖아.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4하고 x 플러스 4가 0보다 작으니까 x의 범위가 어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나오지. 됐어? 근데 이 표는 표준 정규분포 표는 아니잖아. 그치?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하고 표준편차의 그 K배 그거의 관계식에 대한 그런 표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지금 이 범위를 평균과 표준편차의 관계식으로 표현을 좀 해야 돼. 오케이? 그럼 이 마이너스 4라는 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평균에서 표준편차의 2배를 뺐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 등호도 안 들어가네. 그 다음에 요 4는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맞아? 그러니까 이걸 기호로 표현해보자면 m-2 시그마보다 크고 x가 m보다 작다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하냐? 그러니까 m과 시그마에 대한 그 관계로 표현하면 돼. 왜냐면 이거에 대한 표가 나와 있으니까. 됐어? 이 관계에 대한 표가 나와 있잖아. 됐지? 그럼 이게 얼마인데? 봤을 때? 0.477이겠지, 그치?
얘는 이제 왼쪽인데 정확히는 이제 오른쪽의 걸로 나와 있으니까 표에서는. 그래서 요거죠. 0.477. 이게 답이지. 88. 자,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수 a, b, c, d의 대수를 구하래. 이것도 그림을 다 그려봐야 돼. 하나씩 그려보고 기준을 하나 잡아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m부터 m 플러스 a까지 이렇게, m 플러스 a 이상 이만큼이 0.04거든. 맞아? 그럼 우리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오른쪽 값을 구해서 그걸로 비교를 좀 할게. 여기는 얼마야? 0. 얼마? 46이지, 그치? 더해서 0.5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A의 값은 이제 0.46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A의 값이 0.46이 아니라 M 플러스 A까지 확률이 0.46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은 가운데 M 값에다가 이번엔 M-B거든. M-B면 왼쪽에 있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이만큼이 0.12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란 얘기야? 0.38이란 얘기지. 38. 당연히 m부터 어디까지? m 플러스 b까지 요만큼도 0.38이라고 할 수 있지. 맞아? 이런 식으로 보기 편하게 비교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상태로,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봤을 때는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크겠어? 응? 누가 더 크겠어? a하고 b 중에. a가 크지. 왜냐면 a가 더 오른쪽으로 가야 면적이 더 늘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니까 값이. 얘보다. 맞지?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겠다는 거지. 그 다음 디귿은 어때? 디귿은 지금 절대값이 씌워져 있거든. 그러니까 저 절대값 부동식만 좀 풀어보면 x-m은 c 이하 마이너스 c 이상이니까 m으로 다 더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m-c랑 m 플러스 c 사이라는 거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네. 좌우 대칭인 요만큼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이만큼이 지금 0.45라고 했거든. 그러면 m부터 m 플러스 c까지는 얼마겠어? 0. 얼마겠어? 225겠지, 그치? 45의 절반이 될 테니까. 맞지? 0.225.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을. 얘는 m-d 이상이거든. m-d 이상이면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야. 얘가 0.81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m-d부터 m까지는 얼마겠어? 0.31이지, 그치? 얘가 0.5니까. 그러면 당연히 m 플러스 d까지도 0.31이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 그럼 누가 제일 크냐? A, B, C, D 중에. A가 제일 크지.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D, 그치? 그 다음이 마지막에 C가 되겠지. 됐어? 그 다음 91. XY가 각각 정규분포를 저렇게 따른데 이때 요거 만족하는 M 값을 찾으래. 확률 변수가 다르잖아. 맞지? 근데 이제 둘이 같다라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비교를 하려면, 정확하게 하려면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같은 확률 변수로 바꿔서. 그러니까 표준화를 다 하란 얘기야. 그러면 앞에 거 표준화하면 X에 대한 표준화는 2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면 되잖아. 그지? 얼마인데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얼마야? 다시. 그러니까 얼마? 0. 그러니까 얼마야? 걔 1분의 0이니까 얼마야? 0. 0이라고. 그 다음 얼마인데? 2. 그치. 좋아. Y도 한번 해볼게. 어때? 얘는 3-m 나누기 4지. 그럼 2m-3에서 m 빼면 m-3이잖아. 나누기 4가 되고 똑같이. 됐어? 근데 잘 보면 얘하고 얘는 서로 무슨 관계야?
요 두 놈은 서로 무슨 관계인데? 대칭 관계지, 그치, 맞아. 절대값이 같고 서로,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인 관계잖아. 맞아? 한 놈이 여기 있다면 다른 한 놈은 마이너스 여기 있다는 거지. 대칭인 관계잖아, 맞지? 그럼 이거랑 이게 같다며, 그치? 근데 얘 0부터 2까지의 2배랑 같대. 그럼 내가 이거를 좌우 대칭이게 어떻게 표현하면 돼? 이것처럼 좌우 대칭이게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 놈을. 그러니까 이 값을 좌우 대칭인 확률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좌우 대칭인 확률로. 이 값이랑 같은 값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뭐라고? 이겠지. 맞아? 아니 여기다가 야 1에다 2배 한다고 얘가 되진 않잖아. 그지? 요 바깥에다 2배 하는 거지 요 안쪽에 2배 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럼 마이너스 2 이상 뭐야? 2 이하로 하면 그러니까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은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서 좌우 대칭이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건 요 방법밖에 없죠. 맞지? 그래서 요 놈이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랑 표현이 이제 같은 표현으로 만든 거지. 그럼 결국 2가 4분의 n-3이랑 같은 거니까 n-3은 얼마? 8이잖아. m 값은 얼마란 얘기야? 11이란 얘기지. 그 다음 98.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표를 이용해서 저거 만족시키는 k값 구하래. 자, 표준화를 해볼게. 얘는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으니까 표준화를 해봐. 어떻게 돼? 앞에 거 어때?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얼마? 계산해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K 나오지. 요 정도는 솔직히 암산 가능하잖아. 그치? 그 다음은 얼마? K겠지. 이렇게 돼. 이것도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네. 그러니까 좌우 대칭인 형태지. 얘가 0.823이래. 그러면은 우리 표에 나와 있는 거는 원래 양수값부터 해서 0부터 해서 양수값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게 얼마야? 이건 얼마야 이건? 0.412 오겠지, 그지? 412로. 뭐야 0.412로? 1.35네. 그러니까 요 놈이 1.35라는 얘기지. 됐어? 다음 603. 자, 어느 온도계 제작 회사는 온도계의 눈금을 검사해서 자동 점사 장비의 기준 온도와 5도씨 이상 차이가 나는 온도계를 불량품으로 판정한대. 자동 검사 장비의 기준 온도가 30도일 때 이 회사에서 제작된 온도계의 눈금은 평균이, 그러니까 X가 지금은 뭐가 되는 거야? 확률 변수 X가. 이런 걸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 문제에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너네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뭐가 확률 변수 X야? 여기서. 기준 온도? 어떤 거? 5도 차이가 X라고? 야, 이건 국어인데, 이씨. 국어야, 이거 국어. 눈금, 그래, 눈금. 온도계 눈금은 평균이 27.5래매. 그치? 표준 편차가 5도라고 나왔고. 정규 분포 따른다며. 그러니까 이게 눈금 있지, 온도계 눈금. 그러니까 눈금 X가, 눈금을 X라고 하면 이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 아니야. 평균 27.5도에다가 표준 편차 5도인 정규 분포, 이렇게. 됐어? 그럼 이 눈금에서 이 눈금 X가 뭐라고 했냐면 기준 온도와 5도 이상 차이가 나면 불량품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지금 뭐야? 여기서 뭘 찾고 있는 거야?
온도계 한 개를 임의로 선택했을 때 불량품일 확률을 찾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량률을 찾고 있는 거지. 맞아? 그럼 그 온도계의 눈금 X가 기준 온도 30도와 5도 차이 이상 나면 불량품이라며. 그러면 25도 이하일 때 불량품이 나오겠지. 맞아? 눈금이 25 이하면 불량품이 나올 거 아니야. 뭐 정확히 따지면 25 미만이면. 25 이하도 불량이네. 그치? 5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맞지? 또는 뭐야 그러면? 또는 자, 기준 온도와 5도 이상 차이 나면 불량이야. 오케이? 기준 온도는 30도이고. 맞지? 그러면 X가 25 이하면, 눈금이 25 이하면 불량이란 얘기잖아. 또 얼마? 35 이상이면 또 불량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35 이상일 확률. 이게 불량품일 확률이라고. 이걸 찾으라고. 되냐? 그러니까 이걸 너네가 찾는 거야, 이거를.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너네가 읽고 해석을 해서 어떤 확률을 구해야지 라고 하는 게 너네들이 할 일이라고. 이해냐? 그럼 표준화 해봐. 얼마야? 여기서 여기 빼고 5 나눠주면 얼만데? 마이너스 0.5지. 맞아? 25에서 27.5를 빼면 마이너스 2.5잖아. 그 나누기 5잖아. 2.5는 5의 반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일 거 아니야. 0.5지, 0.5. 그 다음 35는 35에서 27.5 빼고 5 나눠주면 35에서 27.5 빼면 얼만데? 7.5지, 7.5. 7.5. 35에서 27.5 빼니까 7.5라고, 그지? 7.5. 7.5 나누기 5니까 얼마야? 1.5겠지. 그지? 7.5 나누기 5니까. 요거. 그래서 요거 계산하라고. 여기가 마이너스 0.5. 그 다음 여기가 이제 1.5. 요만큼 하고 이만큼 얘기하는 거지. 됐냐? 요만큼 얼마인데? 뭐라고? 0. 0.3 뭐라고? 크게 얘기 안 들려. 0.31이지. 맞아? 그 다음 요거는 0.07이지. 오케이? 그래서 얼마? 0.38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4번. 어느 자격증 시험에 1000명이 응시했고 이들의 점수는 평균이 55,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대. 확률반수 X가 뭐야? X. 아니 확률 잘 읽어봐. 확률반수 X가 뭐야? X가 뭐냐고. X가 뭐가 X냐고. X는 확률 변수지 그게 값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X가 뭐냐고. 아니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이들의 점수는 평균이 55점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라고 나왔잖아. 맞지? 점수의 평균이 55점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점이라고. 그럼 X가 뭐겠어? 점수 아니야 점수? 이거를 찾는 게 어려운 거야. 점수의 평균이 55점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라며. 맞아?
그럼 점수가 x겠지. 이들의 점수가. 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점수. 맞아? 이게 x고 얘가 정규 분포를 x의 평균이 55라고 지금. 맞아? 그리고 표준 편차, x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이렇게. 네? 이해했냐고 말이지? 이게 어려워 이게 근데? 이걸 구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너네 자꾸 저 상이라는 것 때문에 쪼는 것 같은데 저 상이 무서워? 어? 왜 자꾸 쪼는 거야? 왜 자꾸 아씨 상 대체할 거 없나? 상을 안 쫄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상이라고 써 있는 거 보면 쪼는 것 같아 그냥 내가 봤을 땐 확신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이게 맞나? 이런 것 같아 되게 간단한 것도 그러니까 상이라고 써 있으면 너네 1 더하기 2도 이게 3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왜 이걸 보고 쪼는 거야 자꾸 이걸 보고 쪼는 게 아니야? 내가 오해하는 거야? 쫄지 말라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이게 읽어보면 점수는 평균이 55점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며 그럼 점수가 x겠지 맞아? 물론 이제 너네가 문제를 풀다가 좀 어려운 게 있어.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구분하기 좀 힘든 게 있어. 이게 확률 변수 이게 맞나? 이게 정하기 좀 힘든 것들이 있거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얘는 근데 아니라고 그건. 오케이.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들 중에 점수가 50점 이상 60점 이하인 학생이 680명이래. 이때 1000명 중에 임의로 택한 한 명의 점수가 65점 이상의 확률을 구하래. 일단은 어떻게 되겠어? 이들 중 점수가 50점 이상 60점 이하인 학생이 680명이다 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쓰면 돼? 일단 학생 수는 조금 나중에 생각하고 저 680명 일단 제외하고 그 위에 있는 걸 봐봐. 이들 중 점수가 50 이상 60 이하인 학생 그걸 우리가 뭐라고 쓰면 돼? 확률을 기호로 P 그래 점수 X가 그치? 점수 X가 50 이상 그 다음에 60 이하일 확률을 일단 기호로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지금 전체 명수가 나와 있잖아 그치?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680명이라며 그럼 저 680명이라는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야? 이 확률에다가 뭘 한 거야? 이 확률의 값에다가 뭘 해야 680명이 나오겠어? 저 680명이 어떻게 나왔겠냐고. 50점 이상 60점 이하인 학생이 680명이다 라고 나왔잖아. 저건 어떤 계산을 통해서 나왔겠냐고. 지금 전체가 1000명이라고 나왔잖아. 응? 뭐 했다고? 아니 얘네가 680명이라고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이 맞아? 그럼 이 확률은 얼마야? 이렇게 접근해볼까? 이 확률이 얼만데 그러면? 50 이상 60 이하의 확률 1000분의 680 맞지? 1000명 중에 680명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러면 좀 이해되냐? 아니 680명이 나온 거는 이쪽에 들어갈 확률에다가 명수 곱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점수가 50 이상 60 이하의 확률의 값에다가 명수를 곱하면 그럼 몇 명인지가 나올 거 아니야. 내가 물어본 건 이걸 지금 물어본 거지. 오케이? 그럼 이게 생각하기 힘들면 이렇게 가면 되겠네. 이럴 확률은 1000명 중에 680명이니까 1000분의 680. 그러니까 0.68이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계산 한번 해봐. 얼마야? 표준화 한번 해봐. 어떻게 돼? 빨리 불러봐. 빨리 불러 빨리. 시간 없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계산해. 빨리빨리. 뭐 분해? 뭐라고? 시그마 분해
계산도 빨리빨리 해야 돼. 너네 너 세워라 내워라 계산하면 너네 학교 시험 다 못 봐. 어? 뒤에 못 푼다고. 뒤에 있는 서술형은 못 푼다고. 아예 보지도 못하고 끝난다고. 그 다음 또 시그마분의 5겠지. 그치? 이게 0.68이라고. 됐어? 그럼 얘는 당연히 또 이제 좌우 대칭 그래프잖아. 좌우 대칭인 범위니까 여기가 시그마분의 5고 여기는 반대편에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5잖아. 요만큼이 0.68이라고. 그러면 이만큼이 얼마겠어? 0.34겠지. 0.34가 뭐라고 나왔어? 얼마로 나와 있어? 0.34는 0.1까지 나왔잖아.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5가 뭐라고? 1이라고. 그래서 시그마가 얼마? 5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그마를 구하기 위한 용도로 쓴 거지.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뭘 찾고 싶은 거야? 65점 이상일 확률 찾고 싶다고. 그러니까 x가 65 이상일 확률을 찾고 싶다고. 그럼 이거를 다시 표준화를 해야지, 그치? 이제 표준 편차 알았으니까 표준화 할 수 있잖아, 그치? 얼만데 계산하면? 빼고 5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시그마 5니까 얼마? 2인가? z가 2 이상일 확률 찾으라고. 그럼 요건 다시 그래프에서 2라는 게 이쪽에 있잖아. 이만큼이잖아. 그치? 여기가 얼마인데? 0.48이지. 그럼 요만큼은 얼마겠어? 0.02가 되겠지. 답은 0.0이라고. 됐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보통 나오는 게 이런 거라고. 이게 지금 상문제로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상문제가 아니야, 사실.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와, 진짜 상문제는. 제대로 어려운 거는. 이거는 보통이라고. 그러니까 위에서 대놓고 그냥 이거 구하시오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그냥 말로써 다 설명을 해놓고 뭘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고 너네가 그걸 보고 기호도 정규분포 기호도 써야 되고 이렇게 뭘 구하라는지 확률을 어떤 확률을 구하라는지 그런 것도 다 너네가 기호로서 작성을 하고 그걸로 이제 푸는 거라고. 오케이? 요게 보통이야. 이게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해서 이제 그다음 7번. 어느 전자회사가 자사의 TV를 구입한 소비자 150만 명을 대상으로 TV 사용기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108개월, 표준편차가 12개월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대. X가 뭐야? 확률 변수가. 뭐라고? 다시. TV 사용 기간. 그게 X겠지. 맞아. 그럼 X는 정규분포 어떻게 따른다고? 108개월, 12개월, 12제곱 이렇게. 조사 대상의 소비자 중에서 TV 사용 기간이 10년 이상 11년 이하인 소비자가 N만 명이래. 그럼 이걸 기호로 뭐라고 쓰면 돼? P 10 이상? 응? 뭐야? 그치, 120 이상이지. 지금 얘 단위가 뭐야? 개월 아니야, 개월? 쟤 10년이잖아. 맞지? 개월로 바꿔야지. 그 다음에 132, 이렇게. 요런 소비자가 N만 명이라는 거는 뭐야, 그럼? 이게 결국 뭐라는 얘기야? 이 확률은 뭐라는 얘기야? 150만 명 분의 N만 명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N 값 찾으라고, 여기서. 얼마야 계산하면? 계산해봐, 또. 1 이상. 2야. 그치, 좋아. 자, 그러면 여기서 1 이상 2 이하일 확률. 여기가 1, 여기가 2. 요만큼이지. 그치? 얼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 0.48에서 0.34를 뭐 해야 돼? 빼야 돼. 그치? 그래서 얼마? 0.1
14가 되겠지. 얘가 150분의 n이라고. 그래서 n은 얼마? 100분의 14 곱하기 150이잖아. 00 까고 5, 20, 5, 3, 15, 2, 7에 14, 21만 명이 되겠지. 됐어? 그 다음 8번 한번 보자. 8번. 어느 회사에서 사원 400명을 대상으로 업무 능력 평가를 실시한 후에 사원들의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 시그마를 이용해서 업무 능력 지표를 산출했대. 여기서의 확률 변수는 뭐지? 점수, 사원들의 점수, 그지? 업무 능력 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나온 점수들, 그게 확률 변수 x가 되고, 평균 표준 편차 그냥 다 미지수로 나와 있지. 이렇게. 맞지? 이 상태에서 업무 능력 지표라는 게 그냥 있어. M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왔대. 이걸 산출했더니, 이걸 이용해서 산출했더니 M 값이 뭐 나왔대? 마이너스 0.3이 나왔대. 맞아? M 값이. 그러면 여기서 M-80은 마이너스 1.5 시그마라고 쓸 수 있지. 그치?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야. 자, 이때 사원들의 점수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치? 이렇게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한대. 오케이? 그러면 점수가 80점 이상인 애들, 그러니까 그럴 확률은 어떻게 돼? 기호로. 점수가 80점 이상인 확률은 P 뭐야? X가 80점 이상. 그치? 기호로 쓰면. 그럼 얘네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하는 거야. 맞지? 이때 성과급을 받는 사원 수를 구하래매. 맞지? 마찬가지로 지금 몇 명 있어, 사원이 총? 400명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하면 돼? 이 확률에 얼마? 얼마를 곱한다고? 요 80점 이상일 확률에다가 얼마를 곱해? 400을 곱하면 성과급을 받는 사람 수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렇지. 그럼 이제 이걸 찾는 거지. 얼만데 이게? 표준화하면. 빨리 불러봐. 시간 없어. 80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얼마야 80 마이너스 M은? 80 마이너스 M은 얼마야? 1.5 시그마. 맞지? 1.5 시그마. 그러니까 1.5 시그마니까 시그마 약분 되겠지. 그래서 얼마야? Z가 1.5 이상일 확률이지. 됐어? 그럼 구할 수 있지. 1.5. 얼만데 이거? 0.07이지. 거기다가 400 곱하면 28명이 나오겠지. 됐어? 다음 13번. 전체 학생 수가 같은 A반, B반 학생들의 키를 조사했더니 A반은 평균 165.9, 표준 편차가 10cm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확률 변수가 뭐야? A반의 확률 변수. 키. XA라고 할게. 평균 165.9, 표준 편차가 10. B반도 키겠지. XB. 평균 169.8, 표준 편차 5의 제곱. 이렇게. 자, 그래서 키가 B반에서 키가 A 이상인 학생 수 뭐라고 쓰면 돼? 기호로. B반에서 키가 A 이상. X, B가 A 이상 1 확률. 오케이? 이거와 A반에서 키가 180 이상인 학생 수 P, XA가 180 이상. 이거의 2배래. 근데 명수가 같다고 했어, 처음에. A반과 B반의 학생 수는 같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그냥 확률로 비교해도 괜찮은 거지. 그대로. 맞아? 명수가 달랐다면 확률로 비교하면 안 되지. 근데 같다며. 그치? 그러니까 요거의 2배가 이렇게 된다고. 됐어? 이거의 2배라고 했잖아. 됐지? 요거 구하라고. 표준화. A-169.8 나누기 5. 2배.
180에서 165.9 빼면 얼마야? 14.1 나누기 10이니까 1.41 맞아? 1.41 이상일 확률 얼마인데? 0.08이지 그치? 0.08 곱하기 2니까 0.16이지 그치? 그럼 0.16이 되는 거는 요 놈이야 요 놈. 뭐 얘가 0.16이니까 이 놈은 이쯤에 있겠지 이만큼이 0.16이 될 수 있잖아 0.5보다 작으니까 맞지? 그럼 이만큼이 얼마란 얘기야? 0.34란 얘기지 그치? 근데 0.34가 얼만데? 1이지 1 그치? 이때가 1이잖아 그러니까 요 놈이 1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5분의 A-169.8이 1이라고 그래서 A-169.8은 5니까 A 값은 얼마? 174.8인가 나오겠지 됐어? 그 다음 16번 고등학교 2학년 1반, 2반, 3반 학생들의 1분 동안 줄넘기 횟수를 조사했더니 세 반의 평균이 각각 174랑 170, 172래 표준 편차는 나와 있고 여기서 임의로 각각 한 명씩 뽑아 줄넘기 횟수를 조사했더니 1반 학생 A는 175회, B는 173회, C는 174회였대. 각자 자기 반에서 상대적으로 줄넘기 횟수가 많은 학생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래. 맞아? 그러니까 단순히 횟수만 볼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단순히 횟수만 봐도 뭐 A가 제일 잘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지금. 각자 자기 반에서 상대적으로 줄넘기를 횟수를 얼만큼 했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표준화를 하라는 얘기지 그치? A, B, C가 다 이제 확률 변수가 다 다르니까 맞지? 그럼 A 쪽에서는 어때? 표준화는? A가 175회를 했어 맞아? 근데 A반의 평균이 얼만데? A반의 평균은 A가 있는 반의 평균은 174지 표준 편차는 얼만데? 6회라고 나와있지 그치? 그러니까 얼마야? 6분의 1이지 됐어? 그 다음 B는 B 학생은 173회를 했어 근데 B반의 평균은 170회야 그리고 표준 편차는 2회야 그럼 2분의 3이야 C 학생은 174회를 했고 C가 있는 반의 평균이 172회 그리고 표준 편차는 3회야 그럼 3분의 2겠지 됐어? 누가 제일 잘했어? 에? 누가 제일 잘했어? B가 제일 잘했지 제일 크니까 그 다음에 C 그 다음 A지 그치? 그러니까 B, C, A가 되겠지 쉽고 자 이건 뭐야? 확률 질량함수가 지금 이게 무슨 시행이라고? 독립시행 그러니까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고 할 수 있지 시행 횟수 몇 회? 100회 확률은 얼마? 5분의 1이지 그치? 이때 우리 저 확률 구하래 여기서 확률 구할 수 있어 저런 확률? 못 구하지 그러니까 얘를 정규분포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평균 얼만데? 20 표준 편차는 4의 제곱이지 4 맞지? 5분의 4 곱하면 되니까 그치? 이걸 가지고 쟤를 표준화하는 거야 바로 해봐 어때? 얼마 나와? 빨리빨리 마이너스 1 16에서 20 빼고 4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얼마? 1 그치? 얼마인데 그래도? 0.68이겠지 나와있잖아 됐어? 20번 표를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하래 지금 확률이잖아 이것도 지금 확률 다 더하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확률 다 더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확률 형태 자체가 독립시행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확률 변수가 뭔지 모르지만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시행 횟수 몇 회야? 식을 보니까 450회 확률은 얼만데? 3분의 2지 그치? 이런 상태에서 지금 얘가 찾고 있는 게 어디서부터야? 400 거꾸로네 어떻게 돼? 어디서부터야? 330부터 어디까지? 450까지를 확률을 찾고 싶은 거네 그치? 마찬가지 여기서 못 구하니까 얘를 정규분포로 만들어야지 시행횟수 충분히 크잖아 30회 이상이면 그냥 크다고 한다고 충분히 겁나 크잖아
맞지? 그럼 평균은 300회네. 그치?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3분의 1 곱하는 거니까 10의 제곱이네. 됐어? 표준화 어떻게 돼? 불러봐 빨리. 빨리 해봐. 3 이상. 그 다음 얼마? 15 이하지. 맞아? 근데 지금 표에 15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요거는 15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뭐의 의미가 있는 거야? 끝의 의미가 있는 거지. 마지막이잖아. 450을. 이항분포에서. 맞아?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정규분포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3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해했지? 뭔 말이지? 그럼 여기를 계산하라는 얘기지. 요만큼이 0.4987이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0.0013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확률은 0.0013이 되겠지. 그 다음 24. 한 번에 시행해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 2점을 잃을 확률은 5분의 4인 게임이 있대. 0점에서 시작해서 이 게임을 1600번 독립적으로 시행했대. 뭐야 이게? 독립시행, 이항분포지, 그지? 점수가 736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여기서의 시의 그건 뭐야? 저 확률 변수는?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봐. 그러면은 좀 어떻게 돼? 그럼 x의 이항분포를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럼 이걸 뭐라고 쓸 건데? 시행 횟수는 뭔데? 1600번? 그럼 x의 확률은? 점수의 확률. 이상하지? 그치? 점수의 확률은 이상하잖아. 뭔가 어떤 시행에서 어떤 사건이 나올 확률을 쓰는 건데, 여기에 쓰는 게. 근데 점수의 확률은 이상하잖아. 어떤 사건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제 어려운 거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좀 어려운 거라고. 확률 변수를 정하기가.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점수는 그냥 x라고 할 거야. 점수는. 근데 이제 이거 우리 앞에서 조건부 확률 우리 한창 우리 너네 통과 못해서 계속 봤던 거 있잖아. 그치? 좀 지옥행 열차를 탔던 그거 있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우리 정사각형에서 막 P라는 점이 막 돌아갔던 거 기억하지? 이때 횟수를 뭐 A라 두고 뭐 다른 거 나온 횟수를 뭐 이렇게 했었잖아. 그거 좀 기억나지? 가물가물하지만 그 방법 그대로 이용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10점을 얻는 그 횟수가 있을 거 아니야. 횟수가. 그걸 A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2점을 잃는 횟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뭐라고 쓰면 돼? 1600 마이너스 A인 거지. 까먹었구나, 스키요. 그치? 1600번 했으니까. 맞아? 그럼 이걸 점수를 계산해봐. 점수는 어떻게 되겠네? 할 수 있잖아, 여기서. 점수는 어떻게 돼? 10A. 그 다음, 마이너스 3200 플러스 2A니까 12A 마이너스 3200인 거지. 됐어? 그럼 이제 12A 마이너스 3200이라는 점수가 736 이상일 확률을 찾고 싶은 거야. 됐어? 그럼 얼만데? 12A는 3936이잖아. 12로 약분하면 어때? 320 8 그렇지. 328 나오네. 그치? 이럴 확률을 찾고 있는 거지. 됐어? 근데 A라는 게 뭐야 지금? 횟수잖아, 횟수. 그러니까 얘도 이제 이산확률 변수고 1600번을 했으니까 이항분포가 되는 거지. A라는 확률 변수가. 얘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지. 그러면 1600번의 독립시행을 했고 이렇게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했어? 이렇게 나올 10점을 얻을 확률은 얼마로 나와 있어? 5분의 1로 나와 있잖아. 그치?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쓸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얘를 이항분포로 하려고 하면 확률이 안 나오잖아. 점수의 확률 이상하잖아. 그치? 근데 이런 횟수의 확률은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 확률을 못 구하니까 마찬가지 얘를 정규분포로 만들 거라고. 오케이? 그럼 320회네. 평균은. 맞아?
5, 3, 15에 5, 20 맞잖아, 그치? 그리고 표준 편차 얼마야? 5분의 4 곱하면 64에다가 4 곱하는 거니까 4의 4제곱 16의 제곱이네. 그럼 이걸로 표준화하는 거지. 328에서 320 빼고 16을 나눠주면 0.5겠네. 2분의 1이니까. 그럼 0.5 이상의 확률을 찾는 거지. 얼마야? 요만큼이 0.3085가 되겠지. 그치? 여기가 0.191호니까. 됐어? 26. 3개 중에서 1개의 비율로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어떤 투수가 한 시즌에 던진 1458개의 공 중에 스트라이크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이런 건 편하지. 1458개를 던졌잖아. 독립시행이지. 그리고 이럴 확률이 얼마야? 스트라이크를 던질 확률. 어? 3개 중 1개, 써있네. 3개 중에서 1개의 비율로 스트라이크를 던진다며. 3분의 1이네. 그치? 응. 그럼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 확률에 대한 내용이니까 정규분포를 만들어야지. 3, 4, 12에 3, 7에 20, 3, 8에 24, 3, 6, 18, 3분의 2 곱하면 3분의 2, 3, 16, 162 곱하기 2니까 얼마야? 324인데 324는 얼마지? 18의 제곱인가? 그러네. 18의 제곱이네. 그럼 이걸 표준화하는 거지. Z는 K-486 나누기 18 이렇게. 얘가 이제 0.1587 만족한다. 그래서 K를 구하라고. 그러면은 이쯤에 있겠지. 얘가 0.1587. 얘는 0.3413이지. 0.3413은 1이니까 얘가 1일 때란 얘기지. 그래서 K-486이 18일 때. 그래서 K 값은 504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됐냐? 그다음 27.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장난감의 10%가 불량이라고 하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장난감 N개 중에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이 항분포를 따르겠지. N, 10분의 1이지.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하는 거야. 맞지? 그럼 어때? 요럴 확률, 절대값 X-10분의 N 이하일 확률, 얘가 2분의 15 이하일 확률이 0.8664 이상이래. 이렇게 되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을 구하래. 부등호가 이렇게 2개 있다 보니까 헷갈려 이거. 그래서 얘는 일단 생각을 할 때 보통 이거는 일단 등호를 일단 생각할 거야. 어차피 이 경계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등호라고 생각하고 풀고 나서 그 나중에 이제 그 부등호를 좀 적용을 시킬 건데 일단 얘는 지금 뭘 하나 말하냐면 자 이제 확률이니까 당연히 정규분포를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평균은 10분의 n이고 표준 편차는 10분의 3루트 n이 나올 거야. 이렇게. 맞아. 표준 편차가. 그럼 얘는 지금 뭐 하다 말았냐면 표준화를 하다 말았지. x에서 평균을 뺐잖아. 근데 표준 편차로 안 나눴단 말이야. 그래서 양변을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10분의 3루트 n분의 2분의 15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오케이? 계산하면 얼마야 그래서? (5에다가) 5 루트 n분의 25 나오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게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좌우 대칭으로 나올 거 아니야. 가운데 0이고 여기하고 여기로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 사이일 확률이 일단 0.8664가 되는 걸 먼저 찾는 거야. 일단 부등호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은 0.8664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 얼마야? 433이란 얘기 아니야? 그치? 근데 0.433이가 누군데? 얼마나 나와 있어? 1.5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1.5일 때 0.8664가 되는 거지. 근데 뭐라고 했냐면 0.8664 이상이 되게 해야 된다. 이상. 그러면 얘보다 확률이 더 어때야 돼? 더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치? 같아도 되고 좀 커도 되고. 커진다는 얘기는 이게 양쪽으로 퍼진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맞아? 그 말은 얘가 n을 생각하지 말고 얘가 1.5보다 어때야 돼? 얘가 1.5보다? 얘가 1.5보다. 그러니까 1.5일 때가 이때가 딱 8664라고. 0.8664. 마이너스 1.5부터 1.5일 때가. 근데 요거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 놈이 얘보다 어때야 되냐고. 커야 될 거 아니야. 더 퍼지면 될 거 아니야, 양쪽으로.
맞지? 퍼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n값 찾아라. 만족하는 n의 최대값 찾아라. 그래서 양변에 루트 n 곱하고 1.5 나눠주면 1.5분의 25가 루트 n보다 크거나 같대. 맞아? 이 약분하면 어때? 얘가 2분의 3이잖아. 그러면 3분의 50이 나오네. 맞아? 이렇게. 그럼 n은 어때? 양변 제곱하면 9분의 2500 나오지. 이렇게. 됐어? 이거 대충 얼마야? 9분의 2500이라는 건? 9, 28 7 9, 7에 63 7점 얼마 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277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네 n이. 그럼 n의 최대값은 얼마인데? 277이겠지. 자연수니까 n은 횟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277이 답이겠지. 됐어?